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단금TV의 비단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소통의 창을 열었는데요. 최근에 탈북 유튜버들이 탈북민들의 스토리를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북한사에 대해서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탈북민들이 사회 정착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런 것에 감동하고 이런 것에 깜놀하고 정말 이런 것에 충격받고 뭐 이런저런 사연들을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 고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콘텐츠를 조금 바꾸어서 소통의 창을 여러분들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뭐 책을 읽으면서 또 북한 사회와 연결을 시켜서 또는 제가 현재 정착하고 있는 삶의 이야기랑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하니까요 재밌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공적인 협상을 이끄는 5가지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자, 한창 자라나는 어린 형제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순수방관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싸움은 치열하기만 합니다. 그들의 이슈는 상대방의 것이 내 것보다 크고 나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북한에도 그러거든요. 북한에도 아이들이 싸움이라고 하게 되면 어른들이 순수방관해요. 아이 그래 뭐 애들이 그렇지 뭐 그냥 그래 하는데, 그리고 또 물건을 하나 애들이 한창 자랄 때 그러잖아요. 우리도 딸만 삼형제인데 뭘 하나 뭐 우리 아빠가 그래서 어디 출장 갔다 오시면 꼭 그저 뭘 사가지고 오면 딸 삼형제다 보니까 똑같은 거 하나도 틀리지 않는 똑같은 것을 3개를 사가지고 항상 줬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심리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남의 물건이 더 커 보이고 내 거보다 저 상대방 아이가 가진 것이 더 크지 않을까, 뭐 더 커 보이고 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남과 북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사과 1개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공평하게 잘라 나눠주면 된다고 대답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도 아이들의 싸움을 지켜본 적이 없는 분일 것입니다. 어떻게 잘라도 그들의 눈에는 상대방의 것이 크게 보일 테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자르는 사람과 고르는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르는 사람은 되도록 공평하게 자르려고 할 것이고, 고른 후에는 아무런 불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협상에도 스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 삶의 80%는 협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대인관계도 협상이라고 볼 수 있죠.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협상의 요소에는 준비, 탐색, 제안, 그리고 경청과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군요. 준비하고, 탐색하고, 제안하고, 경청하고, 태도. 이렇게 5가지 협상 요소라고 지금 책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는 협상의 제1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종종 무시되는 단계이기도 하죠. 준비는 운동과 같습니다. 몸에 좋긴 하지만 피곤하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배경 정보를 수집하고 소식통에게 연락을 취하며 인맥을 동원하고 참고 사항을 익히며 사실을 확인하고 전략을 짜야 하죠. 철저한 준비는 성공적인 협상의 키포인트입니다.
준비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선례를 찾는 것, 대안을 마련하는 것, 관심거리를 파악하는 것, 제한 시간과 강점, 약점을 알아내는 것, 최고 목표와 물러날 위치를 정하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관심거리입니다. 상대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훨씬 더 성공적으로 협상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준비 단계를 읽으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에 대한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유튜브를 운영을 하려고 해도 준비가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유튜브를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그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주제를 뭘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어떤 그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엄청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성공적인 삶에, 그러니까 유튜브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이것도 많이 필요하겠다, 정말 와닿는 글인 것 같습니다. 준비가 끝났으면 상대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상대의 진짜 관심이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요. 유튜브에서 내가 이야기하자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진짜 원하는 것은 다를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탐색입니다. 상대방이 협상에 나서게 된 동기와 협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진정한 관심사, 개인적인 소망, 심리적인 보답, 약점, 물러서지 않을 부분 등 탐색은 협상에 있어서 무척 골치 아픈 과정이기도 합니다. 탐색이 협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중동 평화 협상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978년 8월 카터 대통령이 중재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협상이 열렸습니다. 협상의 걸림돌은 시나이 반도였습니다. 그 땅은 3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빼앗은 땅이었죠. 이집트는 그 땅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분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양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는 안보였습니다. 아랍권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안보가 가장 큰 관심사이고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시나이 반도였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명분이고 다른 쪽은 안보였습니다. 여기에 맞서 카터가 내놓은 대안은 시나이 반도는 돌려주되 반도 안에서는 무기 해제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진정한 관심을 알아낸 결과 이루어낸 역사적인 협상이었죠. 이처럼 상대의 진정한 관심을 알기 위해 탐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 밖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왜 그런지 등등 질문할 때는 가정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은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과도한 질문으로 인해서 상대가 치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탐색이 끝났으면 이번에는 적절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를 하고 탐색을 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냈으면 적절한 제안을 함으로써 협상을 완결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최초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파트를 사는 것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조언입니다. 어느 동네의 아파트 시세가 3억 원 정도인 것을 아는 당신이 2억 5천만 원을 집주인에게 제안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뜻밖의 집주인이 그렇게 하자고 K 승낙을 한다면 당신 기분은 어떨까요? 아마 이상한 생각이 들 겁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먼저 제안하지 마십시오. 상대로 하여금 먼저 제안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이 분야는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먼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훨씬 부드러워지죠. 토론을 제안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여러 얘기를 하게 한 후에 흥미있는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요약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협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청과 태도입니다. 질문을 하고 열심히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협상에서 반은 접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또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화를 잠시 끊고 소음이 없는 경치 좋은 곳에서 한다면 훨씬 부드러운 협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협상에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기본 중요한 것이 준비, 탐색, 제안, 경청, 태도. 이것이 협상의 5가지 기술이 인생의 80%를 성공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들으시면서 협상의 5가지 기술이 인생의 80%를 성공시킨다고 하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했고 또 이미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겠죠.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잠깐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비단금 TV를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소통하는 시간만큼은 많은 것을 알아가고 또 함께 소통하고 댓글로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 저에게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단금 TV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함께 소통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